도쿄올림픽 때문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관광백서를 발표해 2020년에 관광객 유치 목표를 총 4천만 명, 도쿄 2천만 명으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소비액 역시 우리 돈 39조 원에서 78조 원으로 상향 조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통역 서비스 강화와 출입국 심사 시간 단축 등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를 지원하고 지방 관광의 매력도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이런 노력 덕분인지 일본을 찾는 외국인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승률이 매년 20%에 육박한다고 하니 대단합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3,120만 명을 기록해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제재 조치로 원대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관광업계의 큰손입니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 경우 715만 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이 231만 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좀 쓸쓸하기도 합니다. 현재 국민들은 일본 여행 취소 인증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수수료를 내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진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매운동도 확산되고 있죠. 실제로 늘 소비자들로 북적이던 유니클로 매장에 파리가 날렸다고 합니다. 2020년을 겨냥한 일본의 계획은 장기적이고 지금부터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한 현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일본 정부의 바람대로 움직여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4천만 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지금처럼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적어도 10% 이상을 꾸준히 상승해야 하죠. 하지만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적반하장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의 비자 발급 강화 카드를 꺼내겠다고 했죠. 그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이 유출되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 여행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한동안 일본은 여행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관광장관이 우리나라를 급히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우리의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참 눈물겨운 노력이었죠. 그 의미는 일본의 여행을 가고 이에 따라서 대부분 선박보다는 항공기를 이용합니다. 특히 요즘은 저가 항공사가 많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통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한 해 교통수단별 출국을 비교해보면 항공 이용객이 2,700만 명, 선박 이용객이 97만 명으로 항공 이용객이 선박 이용객의 3배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 여행 목적의 여행객들은 선박보다 항공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행 목적의 항공 이용은 더욱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만 봐도 해당 일본 기자는 자기 주장에 유리한 일부 사실들만을 가지고 기사의 내용을 꾸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게다가 한두 푼도 아닌 항공료를 내고 당일 여행을 하는 사람보다는 휴가 기간을 이용하여 숙박을 하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단순히 특정 지역에 체류 아닌 기간이 적다는 데이터 및 덜 이상 가까운 대마도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 시 숙박을 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들은 여행 특성상 외국인들과 달리 휴가 동안 일정을 한 지역에만 장기간 머무르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다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특색 있는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주로 하죠. 휴가가 한정되어 있고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인 코스로 관광을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은 2주 이상 휴가를 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한 곳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여행을 즐기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저렴한 숙소를 선택하고 저렴한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죠.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을 머무르기 때문에 비싼 리조트 또는 호텔을 선호하고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맛집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기간별이 아닌 일별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인당 소비 금액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만 와준다면 월등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관광객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행 문화를 알 리가 없는 일본의 이 기레기는 특정한 한 곳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다는 헛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 기자는 스시마시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 자본이 호텔, 리조트, 쇼핑센터 등에서 우리나라의 관광객을 뺏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의 이득은 적어진다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역시 해당 일본 기자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스시마시라고 부르는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자기들이 멋대로 스시마시라고 부르면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땅에 우리나라 호텔, 리조트 등을 세우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해당 기자는 관광과 정치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기자의 말에 따르면 원래 관광은 민간 교류이며 정치와 분리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약점을 잡혀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치적 문제에 민간 교류가 휘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배상 문제, 즉 역사적인 문제와 경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개인의 배상 청구권 문제를 국가 간 경제 문제로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려 한 것이 아베가 먼저 아닌가요? 기자
기자는 그 말을 먼저 아베한테 하고 나서 기사를 작성했어야 합니다. 개인 배상과 국가 간 경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정치는 더더욱 별개의 문제라고 말입니다. 자, 사실 기자의 말이 맞는 건 하나 있습니다. 기자의 말대로 우리나라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이 일본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리적 이점이 없다면 여행을 갈 이유가 없는 곳이 일본이라는 것을, 즉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객이 줄어든다면 경제가 충분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결국 이번 일본 여행 불매운동은 일본이 과거를 사죄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제가 일본 관광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바로 일본 여행 산업의 미래입니다. GKL은 과거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많이 방문을 할 때 카지노 방문으로 상당한 매출 증가와 주가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러나 사드 보복 문제로 중국 관광객이 감소했고 지금도 중국 관광객들은 당시만큼 방문하지 않습니다. 자, 그 사드 문제가 있을 당시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감소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일본, 동남아